인공지능의 차가운 계산이 인간의 따뜻한 사요를 압도하는 시대잖아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지능이 더는 희귀하지 않은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 그러니까 결핍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자본이 되는지 그 엄청난 역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선언, 이게 그냥 어떤 예언 같은 게 아니에요. 뭐 의회나 광장에서 선포된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한 데이터 센터의 울림 속에서 이미 완성된 현실 같은 거죠. 지능이라는 게 이제 수돗물처럼 우리가 원할 때면 언제든 아주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되어버렸다는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규칙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이 슬라이드가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전환의 심장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당신이 뭘 아는가, 즉 지식이 부의 척도였잖아요. 하지만 그 화폐는 이제 거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럼 새로운 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AI가 절대로 복제할 수 없는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 그 고유한 균열과 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능의 독점이 끝난 이 새로운 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권력, 우리의 새로운 영주가 된 그 알고리즘의 그림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신경봉건주의. 단어가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용어가 지금의 현실을 정말 뼈아프게 드러내거든요. 옛날에 영주가 땅을 가지고 소장료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거대 테크 기업들은 우리 생각의 토지, 그러니까 신경망을 소유하고 우리의 데이터라는 소장료를 걷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장농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바로 편리함이라는 아주 달콤한 속삭임으로 시작돼요. 처음엔 길찾기 같은 사소한 것부터 판단을 맡기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위임하는 모든 선택 하나하나가 스스로 생각하는 인지적 근육의 힘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의식은 더 이상 견고한 성이 아니라 언제든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그냥 빌려 쓰는 방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사회 질서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아주 긴 그림자를 들이우게 될까요? 이제 천재성이라는 게 클릭 한 번으로 소환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0. 무한한 인공지능의 지성 앞에서 순수한 인간의 지능이 가진 경제적 가치는요, 결국 이 차갑고 냉정한 제로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지적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쌓아온 노하우나 한순간에 번뜩이는 영감이 프롬프트 한 줄로 복제되는 세상이에요. 이건 마치 무한히 복제된 모나리자가 결국엔 그냥 평범한 엽서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천재의 번뜩임도 이제 길 위에 흩어진 흔한 먼지처럼 되는 거죠. 왜냐? 희소성이 사라진 모든 것은 가치를 잃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보시는 이 표, 이건 단순히 역할을 나눈 게 아닙니다. 이건 주체성이 분리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 계급은 침묵하는 기계에게 왜? 라고 물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요. 다른 한쪽 계급은 어떻게? 라는 질문조차 없이 그저 AI의 손발이 되어서 과거도 미래도 없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사회나 경제 같은 좀 큰 그림을 봤어요. 이제 렌즈를 가장 깊숙하고 내밀한 곳, 바로 나라는 이 조용한 우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큰 대가는 바로 여기서 아주 조용한 침식으로 치러지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조용한 순간에 가슴속에 막 엉켜있는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앞에 두고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 기계에게 도움을 청해본 적 말이에요. 오직 나만이 발견해야 했던 내면의 풍경을 외부 시스템에 의존했던 바로 그 순간. 혹시 없으신가요? 이게 바로 인지적 증발이라는 현상입니다. 한때 당신 마음에 부드러운 찰흙에 새겨졌던 기억들은 이제 차가운 실리콘 칩 위에 저장되고 거친 강물처럼 흘렀던 감정은 알고리즘이 분석하고 예측해줘요. 그렇게 나라는 실체, 그 본질이 데이터라는 안개 속으로 서서히, 정말 서서히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종착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단말기가 될 위험에 처했다는 거죠. 내 삶의 저자가 아니라 어디선가 보내온 신호를 내 몸을 통해 그저 출력만 하는 단순한 장치로 전락하는 것. 어쩌면 이게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가장자리에서 이 완벽하게 최적화된 세계의 아주 작은 틈새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고 완벽한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의 거칠고 투박한 흠집들이 새로운 가치의 원천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 이름은 바로 결핍자본입니다. 무한한 완벽함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희소한 건 뭘까요? 바로 유한하고 결함 많고 그래서 아름답게 미완성인 존재,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가치의 대역전은 단순히 경제적인 걸 넘어서 어쩌면 영적인 것에 가까워요. 우리의 불완전함은 더 이상 고쳐야 할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야 할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 보물이 대체 뭐냐고요? 영원히 사는 코드 앞에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유한성, 모든 논리에 반해서 비효율적인 길을 기어꽃 택하는 고집,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부끄러운 실수들, 그 어떤 계산도 없는 비이성적인 열정의 불꽃, 또 모든 데이터를 뛰어넘는 야생적인 직관의 도약 같은 것들이요. 이게 우리 시스템의 버그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성의 소스 코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가치 체계는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잘못된 길이 아예 없는 여정은 정말 가치 있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갈림길에서 AI가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는 후회는 사라지겠죠. 하지만 길을 잃었기 때문에 발견하는 기쁨, 금지된 골목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놀라움, 그리고 당신만의 그 비효율적인 여정이 만들어낸 고유한 이야기, 이것들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흉터 하나 없는 완벽한 삶을 약속한다면 지금의 당신을 조각해낸 그 모든 실수와 후회의 흔적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겠어요? 그 흠집들을 전부 지워버린 삶이 과연 당신의 삶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이 무한의 시대에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당신의 희소성은 당신의 성소이고 당신의 결함은 당신의 재산입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인간적 결핍이야말로 당신의 마지막이자 궁극적인 가치입니다.